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증설이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최근 선거구 확정위에서 지역구 선거구를 224개에서 249개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우선은 이제 국회의원 전체 지역구 수가 246개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도 이 총선의 지역구 수 범위를 244개에서 249개로 정했다는 얘기인데, 대략 이 범위 내에 있지만 대략 246개 기존 걸 유지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249개로 확대하는 두 가지 안이 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또 지역 의견 수렴 이런 걸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것을 준수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어떤 침해를 최소화한다, 이런 걸 통해서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최대 관심사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유성 같은 경우는 이 분구가 되는 것으로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충남은 분구가 한 곳은 되지만은 또 한 곳이 지역구가 없어져서 사라져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증설 대상인 곳이 유성하고 충남 아산하고 이 천안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통합 대상이 이제 공주하고 부여 청양 지역구가 어떤 형태로 이제 판가름 날지가 주목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유성의 인구가 33만 2,7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 기준이 27만 8,900명보다 한 5만 3천 명이 초과하다 보니까 유성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구가 모두 자치구인데다가 경계 조정을 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분구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충남도 상한선을 넘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인구 상한선이 27만 8,900명인데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갑이 30만 2,900명이고요. 천안을이 30만 600명이고 아산이 29만 6,0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은 이 세 곳 모두가 선거구 증설의 대상인데, 문제는 이 두 지역을 일부를 띄어서 한 곳으로 붙이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게리맨더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꾸준히 지금 이 지역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산의 일부를 떼어내서 천안으로 붙일 경우는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천안과 경계에 있는 그 배방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배방읍 같은 경우 거의 천안과 공동생활권이다 보니까는 천안으로 만약에 이것이 한 6만 7천 명 되는데 이 배방읍을 천안을로 조정할 경우에 천안 쪽은 선거구가 하나 증설되겠지만 아산은 증설이 무산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네. 통합선거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대전 충남의 유일한 이제 통합선거구가 이제 공주하고 부여 청양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합치는 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주하고 부여만 합치고 청양은 다시 떼어서 이 옛날 과거 선거구인 예산 홍성하고 붙이는 안이 좀 검토가 되는데, 어찌됐든 천안과 아산이 게리맨더링으로 한석이 늘어나게 되면은 청양 홍성 쪽에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선거구 숫자는 충청권에서는 대전 하나가 유일한 게 아니냐, 이런 계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계룡로 사고입니다. 계룡 6교에서 오룡역 사거리 쪽으로 6교 위 3차로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박찬목 통신원 제보입니다. 류 대표님. 네네. 네.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우선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이사 안모 씨하고
또 배우자 조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다가 그동안에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라든지 그의 가족해서 22명도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돼서 이 교사 채용과 관련된 연루자 25명이 오늘 한 법정에 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우선 몇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까지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 안 씨 부부가 입장 표명을 미뤄왔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씨 부부가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사 박모 씨 등 일부 교사들이 채용시험 문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제공을 하는 것은 나는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어서 공판 과정에서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이 기소한 교사 중에는 이 금품 거래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달 중순 세종시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까지 금요일까지 이 세종시 인구가 20만 75명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1일 날 인구가 10만 3천 명이었는데요. 3년 3개월 만에 거의 배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로 전입자가 매월 3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완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 증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세종시로 이렇게 오시는지 그런 통계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입 주민의 전출지를 보니까요. 대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 서울, 충남, 충북 순으로 가는데 결국 대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바로 세종시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정부청사가 있는 신도시 인구가 10만 720명으로 전체 50%를 차지하는데요. 신도시에 있는 세계동의 인구가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10개 읍면을 추월했는데 내년 말까지 올 연말까지 한 5천여 가구 아파트가 더 완공되다 보니까 네. 12월 초쯤이면은 이 세종시 인구가 2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KTX가 개통한 지 11년 됐는데요. 5억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한 명당 KTX 10번 탔다는 얘기인데요. 대단합니다. 역시 이 속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 300km를 넘게 달리는 KTX가 결국은 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남이나 영남 쪽의 사람들이 이 상당히 빨리 수도권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여름 태안 피서객이 216만 명인데요. 지난해 비해서 한 37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전에 그 한빛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안영동에 이 안영 IC 나가는데 맞은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여기가 남녀공학인데요. 여고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네요. 첫째는 우선 이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이걸 남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죠. 뭐 탈의실도 2개 마련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최근에 또 기숙사를 지었는데 기숙사 사생 모집하는데도 이게 또 복잡한가 봅니다. 이게 층을 달리해서 또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학교를 단성학교, 여고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고민이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적으로 이 주변 이 한빛고등학교 인근에 남녀공학이나 남고는 맞는데 여고가 없다고 합니다. 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고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한빛고등학교 내부 고민인 것 같고 이게 교육청과 좀 협의가 돼야 되겠죠. 대전 전체적으로는 남녀공학 비율을 봤더니만
균형이 딱 잡혀 있네요. 예, 고등학교 전체 62개 학교인데 남녀 공학이 32개 학교고 여고나 남고 이렇게 단성 학교가 30개 학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빛고등학교가 여고로 바뀐다 그러면은 31대 31이 되네요. 네. 전국적으로 추세는 요즘 남녀공학에서 단성학교로 가는 추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때는 남녀 같이 공부를 해서 오히려 성적인 어떤 차이점도 좀 배우고 또 이런 차원에서 이게 다 통합이 많이 됐는데, 생활지도나 이 성적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원래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치워서 또 애를 먹는가 봅니다. 어찌됐든 혼성학교를 단성학교로 분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끝으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대전 영상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20만 명의 대전 시민들이 거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긴 그 쌩쌩 달리는 차였다가 그 사이를 느긋하게 걷는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금주 중에 회동할 예정이다. 수도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지금 대덕구가 우리 소외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권 시장 입장에서는 또 뭔가 좀 풀어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대전의 5개 구청장 가운데요, 4개 구청이 민주당이고 박수범 구청장, 대덕구청장만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권선택 대전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수범 의원이 있는 대덕구만 새누리당이고 나머지는 같은 당이다 보니어서 그런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외론이 거기서 불러가서 나오다 보니까 권 시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 사나 여기 사나 동구 사나 서구 사나 다 대전 시민 아닙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